비수기입니다. 지난해 초연이 올려졌고 올해 공연은 재연이었는데요. 지난해 소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인 것과 달리 올해는 대극장을 무대로 초연보다 확장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안무가 이가영 씨는 비워졌다 채워지기를 반복하다, 끝내 비워버리고 마는 공실의 문제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주목해 이를 무용 무대로 옮겼고, 공연은 지난해 이데일리 무용 부문 최우수상 후보작으로 선정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가영 씨는 공연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속칭 깔세라 불리는 단기 임대 공간에서 세 차례의 리서치를 통해 사전 연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하반기에는 서울 무용센터 입주예술가로 리서치를 완료하고 과정 공유회와 결과 공유회를 거치며 만듦새를 다듬었습니다. 이 작업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관객들이 무대에서 볼 수 없고 창작자 역시 무대에서 드러내지 않는 이가영 씨는 왜 이 같은 공간의 문제에 주목했을까? 라는 소재 선택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면 이가영 씨가 공연에 앞서 진행한 사전 연구와 서울 무용센터 입주예술가로서 진행한 리서치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모무르살롱이라는 공간의 운영자라는 그의 또 다른 정체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무르살롱은 카페와 공연장을 겸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이가영 씨와 그의 동료들은 어느덧 흔한 명칭이 된 복합 문화공간 대신 간소하게 살롱이라는 명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연 예술인들에게 공연장은 공연을 올리고 떠나는 장소입니다. 공연장은 공연 예술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필요에 따라 잠시 이용하는 곳일 뿐, 냉정하게 말해 예술인은 그 공간의 지속성과는 별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운영의 위기를 맞은 공연장의 운명 역시 잠시 예술인들에게 관심을 갖다가 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무르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이가영 씨에게 공간은 잠시 이용하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머무르고 지키는 곳입니다. 여기서 공간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머무르며 지키는 공간이 카페이건 공연장이건 간에 이 공간의 경험과 정체성이 비수기라는 공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연 예술인들이 공연을 올리는 생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간의 장소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공연 예술인들의 신체와 공연장이라는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가영 씨가 비수기를 통해 던지고 있는 질문, 공간이 사라지면 춤은 어디로 가나?에는 춤을 추는 자이자 공연을 만드는 자, 그리고 공간을 지키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비수기의 무대는 단출하면서도 키치적입니다. 무대 뒤쪽에는 플라베니아에 보양 비닐을 씌운 가벽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색색의 볼이 채워진 미니 볼풀과 파티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무대용 반짝이 의상 위에 박시한 재킷을 입은 이가영 씨와 서보건 씨가 등장하며 시작되는데요. 연인 혹은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 사이에는 익숙함을 넘어선 짙은 권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기념일을 보내는 듯한 두 사람은 이렇다 할 대화도 세레모니도 없이 텔레비전을 보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둘의 일사불란하게 합이 잘 맞는 움직임은 관계의 깊이를 보여준다기보다 그만큼 오래되어 견고해진 관계 그 자체를 보여주는 듯하며 비수기라는 제목은 관계에 대한 은유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혀 요란하지도 시끌벅적하지도 않은 건조하기 짝이 없는 파티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댄서인 두 사람의 일상이란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파란색 가발에 보라색 의상을 똑같이 갖춰 입은 동료들과 함께 선보이는 공연은 비수기처럼 안무가의 메시지가 담긴 컨템퍼러리 공연이 아니라 웃고 즐기는 보드빌쇼에 가깝습니다. 즉, 이들의 공연은 컨템퍼러리 창작자의 예술적 표현이 아닌 공연 예술인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잘 팔리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현실에서 비수기가 올려진 대학로 예술극장 같은 공공극장이 티켓 판매 저조로 문을 닫는 일은 여간에선 일어나지 않겠지만, 또 물론 티켓 판매와 상관없이 공연의 완성도와도 또 상관없이 공연 예술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문을 닫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상품으로 기획된 공연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는 다릅니다. 비수기의 이 극중국 공연이 어느 정도의 흥행 성적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 공연의 흥행이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지만, 공연장에 닥쳐온 미래, 그러니까 도래한 현재는 철거라는 결말입니다. 스태프들 혹은 인부들이 커튼을 내리고 가벽을 뜯으며 공연장이라는 정체성을 해체하고 철거에 나서는 동안 무대 의상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은 이가영 씨와 서보건 씨는 그럼에도 춤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부들과 두 댄서는 분명 같은 공간에 있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합니다. 인부들이 철거 작업으로 공연장이었던 공간에 종말을 구하는 동안 이가영 씨와 서보건 씨는 공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앞서 보드비슈의 오락으로 기능했던 춤은 철거가 시작되면서 저항이자 시위로 변합니다. 춤은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성을 갖는 예술이 아니라 일상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이자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은 외장이 다 뜯겨나가고 얼개만 남은 플라베니아 가벽을 보양 비닐로 둘둘 말아두고 퇴장하고, 이가영 씨와 서보건 씨 두 사람은 비닐에 감싸여 흐릿한 윤곽만 남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공간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남아있는 한 그들의 춤 역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습니다. 어떤 삶을, 일상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외부의 힘이 작동하더라도 어떤 삶은, 일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재에 대한 사유를 이가영 씨는 춤을 추는 사람의 공간성과 연결하며 매우 서늘한 깨달음을 주는 작품으로 완성했습니다. 이가영 씨와 서보건 씨가 춤을 추던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다음 작품에서 그 실마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